네, 안녕하십니까. 병정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끝나고, 그죠? 한 주가 끝나고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계속 힘들다, 어렵다, 재미없다. 막 그런 소리만 들리죠. 글쎄요. 어떤 체감이랄까?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편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지 뭐.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보다는요, 그냥 여유 있어요. 선택의 폭이 많다고 할까? 대박앤세일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느긋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어떤 좋아하는 종목을 최저가에 잡을 생각은 없다. 왜? 나는 신이 아니니까. 최저가에 잡을 생각은 없고, 그냥 요 정도 선이면 괜찮지 않나? 앞전까지는, 그죠? 앞전까지는 내가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그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아쉬웠죠. 아쉬운 마음에 떠나보내고 또 다른 주식을 찾고 어떤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다는 거에 어찌 보면 숙제였는데 지금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를 사야 될까? 또 얼마만큼 어떻게 하면 싸게 잡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뭐 있어요? 분할 매수. 그죠? 떨어지는 거 두려워 안 해요. 발목에서 잡았는데 발바닥까지 간다? 그거를 쳐다보면 두렵죠. 위를 보는 거죠. 사람 심리. 어차피요, 주식이란 것은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엄청난 작용을 해요. 인공지능, 로봇끼리 프로그램이 사고 팔고 하면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것도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게임을 해도요, 게임을 할 때도 이래 보면 이 경마라는 거를 그전에는 가끔씩 한 번씩 하러 갔어요. 경마가 왜 스릴이 있냐면요. 사람의 의지보다는 말의 의중이 가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흥미롭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분명히 싼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생각 들어요. 생각이 차이죠. 사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또 급하니까 사면 바로 오르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욕을 하든지 저놈 때문이야, 쟤 때문에 남을 원망하는 거죠. 사람들하고요, 질문이 아니고 대화란 것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죠. 이슈가 많이 되니까 11월, 그죠? 6일 날, 공매도 전격 금지. 그러니까 많은, 그죠? 유튜브를 비롯해서 정권 관계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당수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보내요. 왜? 걔네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직업이니까. 내가 돈을 버는지, 아니면 돈을 못 버는지, 이익이 늘어나는지, 손실이 늘어가는지, 거기에 맞춰서 선이다, 악이다 정하는 거예요. 선, 악, 그런 개념이 아니죠. 몰라요. 많은 전문가들 그런 이야기해요. 부정적이다. 외신에서 안 좋게 볼 것이다. 안 좋게 본대요. 왜? 왜 안 좋게 보는데? 후진정시라고. 선진국 편입을 노리는 한국에서 공매도를 스톱을 함으로써 외인들은 이해를 못한다. 후진정시다. 그러면 언제는 선진국 정시 대접해줬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대접받았나요? 제가 30년 넘게 주식하면서요, 생각나는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말밖에 생각 안 나요.
30몇 년을 후진국 대접하고 돈 다 울가무놓고 무슨 선진국 타령이냐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래 대화를 해요. 공매도 해가 그래 뭐 금지했는데 뭐 그럼 뭐가 문제인데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누가 하느냐? 정권 관계자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저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뭐가 좋은데?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되는데? 아무도 말 못해요. 개인들이 왜 돈을 잃는지 알아요? 지가 죽어도 왜 죽은 줄도 몰라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유튜버한테 물어봐요. 정권방송한테 물어봐요. 내 왜 죽었어요? 아, 네가 왜 죽었냐 하면 내가 이래서 죽었대. 한심하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내 사기를 당하고. 지가 무식해서 공부를 안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매수를 하고 손실을 입어놓고, 그죠? 남 탓하죠. 아니면 나라 탓. 국장은 안 돼. 제일 어리석은 부류가 그런 소리예요. 국장은 안 돼. 본인이 알려고 뭘 노력을 했는지, 뭘 이해하려고 했는지, 그죠?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런, 그죠? 뭐, 어차피, 그죠? 안 보는 거 알아요. 김 PD님은 보세요. 진짜 진정성 있게 봐요. 그죠? 그냥 방장이 찍으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어려우니까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봤다. 들은 적 있다. 그죠?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저는요, 제가 한 번, 두 번 망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배우고 싶었어요. 내가 왜 죽은지 이유를 몰랐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죽을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잘 안 돼.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다 내하고 똑같아요. 차트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차트 해석을 잘못했나? 맨날 그런 식이었죠. 이후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니,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동안은 한 번도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 나름대로는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었고, 그냥 허송세월, 뜬구름 잡는 식. 그죠? 그냥 점치는 거예요. 점치듯이 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그럼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죠? 100번 사가지고 100번 쫙 다 잃었으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를 했겠죠. 근데 이놈 주식이라는 게 어때요? 항상 꿈과 희망을 주죠. 접을라 하면 한 번씩 급등을 주고, 포기하려고 하면 희망을 주고. 그러면서 비례해서 빚만 늘어나죠. 대출만 늘어나죠.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고요. 생각.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대화를 해도 주변에요, 주식 뭐 10년, 20년, 뭐 30년 했다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솔직히 대화할 만한 사람은 거진 없어요. 뭐 말귀를 알아먹어야 대화를 하지. 그러면요, 니는 얼마나 똑똑한데? 니가 얼마나 잘났는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서 쓰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이 세계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려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 달, 두 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을
결론 짓더라고요. 야, 네 말하는 대로 안 되잖아. 네 말이 틀렸잖아. 그게 현실과 어찌 보면 미래, 그죠? 차이라는 거죠.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저번 주는 그냥 너무 이벤트가 많았죠.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질문도 많아요. 질문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 또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뭐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저는 싫든 좋든, 그죠? 싫든 좋든 선생님 노릇을 하고 있고, 방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본다 생각 안 해요. 뭐 상관없어요. 보든 안 보든. 그 옛날 제가 정말 알고 싶은데 도대체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볼 방법도 없었어요. 그 답답함을 알기에 한 사람이라도 질문하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저의 경험, 저의 생각, 저의 공부가 제 머릿속에 생각이란 거 만들었겠죠. 근데 얘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하는 게 맞죠. 어쨌거나 저의 생각은 그래요. 첫째는요. 공매도요. 그것도 개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면 오늘 재미없죠.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워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들어도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질문을 했으니까 열심히 답변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일단은요. 공매도라는 것은 그죠? 뭐 우리가 요즘 언론에 하도 많이 떠드니까 알죠?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사서 되갚는 거다. 하락을 배팅을 치는 것이다. 그럼 주식의 요건은요. 공매도밖에 없는 줄 알아요? 선물, 옵션, 현물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선물과 옵션만 해도요. 포지션을 어떻게 전하에 따라서 뭐 4개로 변했다가 8개로 변했다가 또 끝없이 변신을 해요. 얘를 선물, 옵션, 현물, 공매도 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결과값이란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물, 옵션, 뭐 현물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오로지 하나 공매도 그거 하나를 악의 축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공매도라는 것은 그냥 경우의 수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라는 것도 무조건 나쁘냐? 그죠? 예를 들었어요. 공매도의 기법이라는 건 하락 배팅이죠. 근데 자기가 실수를 하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급부가 있어요. A라는 종목에 공매도를 치면 B라는 종목은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상쇄시켜요. 항상. 그런 거 이제 그죠? 헤지라고 하죠. 항상 헤지 수단으로 A와 B를 병행해서 하는 거지.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배팅, 개인이 생각하는 몰빵 이런 개념 없어요. 그거는 개인들이 모르고 착각하는 거예요. 공매도는 무조건 나쁘다. 원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개념은. 근데 우리는 왜 공매도에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쁜 것만 봤으니까 그래요. 좋은 거는 못 봤고. 그게 문제예요. 이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면 안 되니까. 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개인들은요, 무식해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사고 팔고, 본능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기능만 넣어두면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이 주식 세상이.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6일 날, 그죠? 초급등을 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130몇 포인트에 막 초급등을 하고, 막 2차 전지들, 그죠? 에코프로 상가고, 축제 분위기고, 난리가 났죠? 누구는, 그죠? 이복현, 알지? 대통령한테 보냈나? 화한도 보냈더라고요. 공매도 금지해서 감사합니다. 참 유치해요. 수준 낮아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낮아서 실망. 참.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 당일은 모르죠. 우리나라 시스템은 3일 결제니까. 그죠?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3일 후에 사건을 재구성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느껴야 돼요. 본인이 돈을 투자했는데 본인이 확인을 해야죠. 누구한테 확인해 달래요? 누구 말을 믿어요? 근데 의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확인해 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죠?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공매도 때문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에서 60만 원대까지 떨어진 건 공매도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진실로 성경으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 스톱? 그러니까 뭐, 와, 이제 끝났다. 봐, 상가 가잖아.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올인. 근데 딱 하루 지나니까 달라지죠. 일일천하로 끝났죠. 그러니까 뭐라 해요? 국장은 역시 안 돼. 근데 공매도 스톱했는데 또 하다가 하니까 이번엔 뭘 했어요? 기관이 범인이다. 기관이 죄인이다. 시장 조성자가 죄인이다. 쟤네들도 차단시켜라. 전면 차단하라. 차단하라.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면 그 에코프로나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이후에 한번 알아봤을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도 에코프로나 이런 거 베팅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시가 비중이 크니까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종목의 매수 타이밍,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유하지도 않은 저보다 더 몰라요. 어느 누군가가 혹시나, 그죠? 어차피, 그죠? 우리는 변두리 되다 보니까 구독 횟수도 안 나오는 거 알아요, 저도. 근데 왜 이래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를 하느냐? 절박한 거죠. 저 솔직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안 찍고 싶어요. 가르쳐 주기 싫어요. 왠지 알아요?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배운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거 관심 없고, 때로는 제가 가르쳐 주기도 싫고. 그죠? 그런 거예요. 차라리요, 종목 하나를 가르쳐 달라면 저는 쉽게 가르쳐 줘요. 근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솔직히 가르쳐 주기 싫어요.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배운 건데. 근데 사람들은 반대죠. 모르죠. 이런 분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요. 네, 그만할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쨌거나요, 공매도가 범인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비율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공매도 비율이 변화를 쭉 추이를 지켜보면 쇼커버링인지 공매도가 지금까지 범인이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에코프로가 그 전에 공매도가 계속 있었죠. 시가총,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2천억, 4천억? 그 정도 되려나? 프로테지로 따지보면 5.16이 있었어. 5.16. 그런데 상한가 가고, 원료의 상한가 가고, 공매도 쇼커버링이다. 청산이 됐을 것이다. 난리가 났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금 보면요, 5.02. 에코프로 BM은요, 당시에 6.75에서 지금 6.44. 아주 미세하게
줄었어요. 그걸 보면 일부는, 아주 일부는 공매도 청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변함없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월요일 상한가 간 것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아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따지고 보면 그것도 외인이 맞아요. 그날 많이 샀으니까. 사기는 샀는데 이게 공매도 쇼커버링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쭉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것도 외인들의 그냥 포지션 전략 중에 하나구나. 공매도란 건 하락 배팅이죠. 그죠? 하락을 해야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를 6개월 동안 스톱을 시켜놨어요. 아, 내년 6월까지. 뭐 길게 8개월 잡고 내년 6월까지 스톱을 시켜놨어요. 그럼 공매도는 스톱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포지션 청산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현물을 샀어요. 현물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갖고 있고 하락 배팅도 갖고 있고 상승 배팅도 갖고 있고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좋고 상승을 해도 좋고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상한가 간 것은 외인이 매수를 했는데 쇼커버링이 아니고 그날 산 거는 상승 배팅에 배팅을 친 거예요. 왜? 공매도 친한 하락 배팅의 손실을 해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그죠? 상단 부분에 있는 대부분이 다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를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 무차별 폭격을 한 거는 맞죠. 공매도를 급증한 것도 맞고.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초토화시키느냐, 끝났느냐, 안 좋은 하락 배팅에 끝없이 배팅을 치는 거냐, 그렇게 보자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한 주를요, 일주일을 쭉 훑어보면요, 결론은 뭔지 알아요? 하락 배팅에 친 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코스피 빠진다. 하락 배팅, 한국 주식 빠진다. 하락 배팅 치고 있어요. 개인들이. 주간 단위를 보니까 외인들은 삼성전자 한 800만 주 정도 매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선물도 매수. 3, 6, 9, 12. 이때는 선물 옵션 만기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11월 중순, 12월 점점 다가와요. 현재까지는 외인들의 포지션은 오히려 향후는 상승 배팅이다. 이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 2차 전지는 다 빼고 있어요. 그 2차 전지를 다 처분하고 빼가지고 삼성전자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2차 전지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사고 다른 거 사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는 바닥을 찍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외인들은 나쁜가요? 왜? 내가 2차 전지 갖고 있으니까 나쁜가요? 2차 전지 하락 배팅하니까 나쁜가요? 그게 어느 나라 논리죠?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내가 갖고 있으면 왜 좋은 주식이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좋다는 걸 증명을 해라는 거죠. 그렇죠? 에코프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좋은데? 미래 성장 전망. 미래가 언젠데? 너네 아저씨가 말하는 3년 후? 3년 동안 들고 있을 자신 있냐? 들고 있으면 결과를 따라서 내가 박수를 칠게. 3년 동안 들고 있지도 못해. 근데 너네 아저씨 말 믿고 금방이라도 V자 급등 나올 것 같아?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주식 다시 배우라고 그랬어요. 20년 한 사람한테. 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가면 내년은 어떤데? 4분기는 어떤데? 내년은 어떤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에코프로 광신론자들 여러 명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 줄게. 나는 3분기 실적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다. 3분기 매출액 얼마 나왔어? 멍하고 있어요. 목숨 건다며. 목숨 걸고 배팅을 치놨고 3분기 매출액도 안 봤냐고. 3분기 매출액 1조 9천억 나왔죠. 전분기 대비 한 17% 매출액은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650억. 전분기 대비 얼마? 마이너스 69%. 다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그 조금 더 뒤다 볼까요? 조금 더 분석해 볼까요? 에코프로는 어떤 스타일이죠?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지주회사 성격, 우리나라 지주회사들 어떻게 돼가 있는지 한번 봐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지주회사는요, 일반적인 단독 기업하고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지주회사는 어떻게 봐요? 지주사 연결 이익에서 상장회사들 이익을 빼버려야 되죠. 그래야 순수한 자기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영업이익 3분기에 650억이었는데 거기에서 상장 자회사들 어떤 그 실적 이걸 다 빼버리니까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순수한 에코프로의 실적은 한 70매덕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70매덕이 20조의 가치가 있나요? 그거는 보유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가치가 없다 생각하니까 안 사는 거고. 그죠? 그럼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들은 나쁜 놈들인가요? 공매도를요, 금지를 한다는 것은 양면의 칼이에요. 제가 주식쟁이를 해서 무조건 금지를 했으니까 찬성. 이건 아닙니다. 저 입장에서는요, 중립이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긍정을 논한다. 그거는 돌맞을 일 같아요. 그래서 그건 거론 안 하죠. 2차 전지, 그죠? 비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 지금 어떻게 돌아가죠? 특별한 것도 없는데 테슬라만 빠져도, 테슬라 5%만 빠져도 자고 올라면 급락하고 있죠. 테슬라 바라기, 테슬람들. 그죠? 그러면, 어디였죠? 외국계 최근에 테슬라 보고서 낸 거. 거기가, 그죠? 그게 어디였어요? HSBC. HSBC에서 테슬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 테슬라 평가를, 그죠? 매도 의견 냈죠. 이거 실적 안 좋다. 매도 의견 제시를 하고, 그죠? 얼마죠? 146달러. 146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평가권이다. 매도해라. 근데 지금 얼마죠? 지금 209달러. 그쯤 되죠. 그러면 얼마나 빠져야 돼요? 한 30%. 한 20-30% 빠져야 되나요? 쭉.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200달러에서 한 140달러까지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HSBC, 저기는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데, 저 은행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대놓고 안 좋다, 비전 안 좋다. 매도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럼 쟤네들 HSBC, 저기도 사기꾼인가요? 나쁜 놈들인가요? 그럼 쟤네들은 뭘 위해서 저래 하나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자기가 평가를 한 다음에 내가 계속 보유를 할지 물타기를 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건다?
매출액도 모르겠고 영업이익도 모르겠고 계열회사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고 뜬구름 잡듯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한다. 17일 날 상장한다. 에코프로가 최고 수혜주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모르죠. 대중의 광기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저도 결과는 모르겠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 저도 모르죠. 근데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장했다. 그거 공모했다. 그래서 몇 주 받았다, 몇 주 받았다. 막 톡으로 오가고 하더라고요. 그 제보고 했냐 하길래 관심 없다 그랬죠. 소주값이라도 벌지 그러대요. 글쎄, 소주값 벌면 축하하고, 근데 소주값 잃어도 연락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든 안 사든요, 대충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공모하시는 분들요, 공모하시는 분들 아무 생각 없죠. 진짜 공모하는 사람들 그거 뭔가 조사라는 걸 한번 해보고 할까요? 저도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딱 보고, 이건 하고 싶다 하면 가끔 가다가 공모도 해요. 그런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하신 분들, 그 기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사했나요?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 생각이 아니고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조금 황당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구주라고 하죠, 구주. 상장 전에, 그 전에 전환사채나 아니 스톡 옵션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중에 대충 보니까 한 2천, 우리 그때 조사했을 때 얼마였죠? 2,000원대는 생각, 2,600원인가? 2,061원인가? 그죠? 어쨌든 한 2,000원대 등록될 게 한 80만 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00원. 그럼 지금 한 25,000원에 돼도, 그죠? 80만 주. 그리고 그 이후에 물량들은 어떻게, 누가, 개인이 알아서 다 소화해 주겠죠. 왜?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따따블 먹는다고 400% 오른다고 덤비 들 테니까. 결론은 몰라요. 저도 모르죠. 그 공모주, 신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최근에 그죠, 파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규주, 공모주 좋아하는 사람들 파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걔네들이 왜 폭락을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거를 왜 받느냐? 제 입장에서는 17일 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죠? 상장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단타 치려고, 17일 날 아침에 단타 치려고 많은 개미들이, 전업들이 16일 날 주식을 팔아둘 것 같아요. 팔아가지고 현금 마련해 둘 것 같아요. 단타 치러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다음 주는 16일 날 오후는 위험하겠다. 주식이, 개인별 종목이 쭉 빠질 공산에 치겠다.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다음 주 전략 중에 16일 오후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차라리 16일 오후 동시에 호가의 저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는 정도라는 거죠. 지금 몇 분입니까? 34분. 그러면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 공매도라는 거 있죠? 공매도 세력. 이걸요, 선과 악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MSCI 선진국 지수 그거 편입되면 좋은 거는 뭔데? 모르죠. 그럼 저한테 반대로 물어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좋은 거는 뭔데? 일단은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24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터지면 쉴 틈이 없어요. 24시간 동안 끝없이 대비를 해야 돼요. 이 국제, 그죠? 전 세계에서 노는 헤지펀드나 이런 놈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해올지 몰라요. 성벽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24시간 동안 철통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식뿐 아니고 가장 취약한 건 한율이에요. 한율. 한율 역시도 24시간 동안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밤사이 무슨 일이 저지를지 몰라. 게릴라전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선진국 지수를 편입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진 정시를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 좋은 거지. 능력은 안 되는데 고등학생이, 고3이 꼴찌하는데 공부는 해본 적도 없고 내 잠이나 자고 꼴찌를 하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가 돈 써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집어넣어줬어. 입학은 어쨌든 했다 칩시다. 거기서 졸업할 수 있을까요? 졸업은 고사하고 그 수업이나 제대로 따라갈까요? 교수가 이야기하고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듣고 있으면 지젤로 똑똑해지나요? MSCI 선진국 지수요. 저거 멋모르고 가입했다가 우리나라 초토화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요. 시장판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시장판이 커진다는 거는 먹을 게 많다는 거죠. 먹을 게 많다는 거는요. 어찌 생각하면요. 한 구역에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라고 칩시다. 유흥가. 여기에 예전에는 강남 한복판이 논밭이었어. 논밭이다 보니까 짜잘에 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건달 몇 명이서 그냥 내가 왕이다 하고 강남의 왕처럼 유흥가를 주름 잡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 일 없고 그냥 평범하게 잘 돌아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강남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유흥가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시장판이 커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좀 논다는 건달 세력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첫째는 그 토종 그 세력들이 자기 밥그릇을 나와바리를 지킬 자신이 있으면 지켰겠죠. 근데 만약에 뺏겨버리면 문제가 커지겠죠.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요. 이 강남을 노리는 세력들이 전국에서 많이 모여들면 많이 모여들수록 어떻게 돼요? 춘추전국 시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죠. 우리가요, 지금 이미징 마켓 이런 지수로 편입되어 있으니까 시장 규모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이 작죠. 먹을 게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질 나쁜 하이에나 같은 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꼬장을 지기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정글로 변하는 거죠. 하이에나가 설치는 동네에 사자도 오고 코뿔소도 오고 표범도 오고 호랑이도 오고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 나쁜 하이에나들이 일방적인 공매도를 쳐서 농간을 치고 장난을 치고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하니까. 이게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되고 판이 커졌을 때의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상의 조건이죠. 그때는 우리 정시도 점점 판이 커질 거예요. 아주 좋은 케이스. 우리 실력, 우리 능력이 아니고 맹수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 걔네들끼리 상호 견제를 하다 보니까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이에나 한두 마리 설치는데 하이에나가
전국에 노는 하이에나들이 더 덤벼들었어. 그 하이에나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이거 잡아먹자. 초토화시키자. 이래 되면 최악의 상황. 우리나라 국가가 존립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우리는, 아니, 저도 그러니까 어떤 공감을 해요. 3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래요. 이걸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 하면 깡패와 건달의 차이 같아요. 공매도 세력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공매도의 순기능이란 것을 논하려면 건달이 와야 돼요. 건달은 뭐죠? 지 먹을 거 적당히 먹고 지킬 거는 지켜준다는 거죠. 시장 상인한테 보비 명목으로 돈은 뜯어가지만 그래도 위기 때는 그 시장 상인들을 지켜주고 또 장사가 안 되면 평상시에 10만 원 뺏어가던 거 장사가 안 된다 하면 만 원 뺏어가는 그런 낭만이 있는 거. 생각을 할 줄 아는 거. 이게 건달이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기회 될 때 무조건 뻘가 먹자. 돈 내놔? 안 줘? 다 부셔버려. 그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공매도의 순기능을 논하는 어떤 금융 종사자들이 말하는 것은 건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미들이 이제까지 당해왔던 것은 뭐냐? 깡패라는 거죠. 그 차이예요. 선진국 지수 편입. 건달이 오기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내년, 그죠? 6월 달까지 공매도 시스템 구축하겠다. 그것이 지켜볼 노릇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잠시 1부 끊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